보통 우리 센TV가 약간 우파 계열로 보수 채널이라는 알고 계시는 분 많은데 아마 이 방송 나가고 나면 난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가가지고 본전을 못 찾지 않을까. 이 방송을 통하여 떠볼까 하는 마음으로 한 건 절대 아니고요. 요새 정치권이 많이 시끄러운데요. 정무수석께서 모 의원에게 다 아는 얘기를 뭐고 이진목수석께서 태용호 최고위원께 원래 예상대로 가고 있다. 어떤 회사님? 윤석열 현 대통령 자체가 검사동식이다 합니까? 국민들하고 전혀 소통하지 않는. 직접적인 표현을 썼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기본적인 방향이었을 거고 그 방향을 수석을 통해서 당에 전달된 거죠. 그렇죠. 진실을 말해버린 순간에 뭐 완전 이거는 뭐 그냥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죽지 않겠다. 같이 죽자라는 어떻게 저렇게 당당한 북한 개입설. 니 아직도 모르나? 부산, 경남, 휴대폰, 인터넷 치대 지원, 통신생활 아이가 1522-1784 바로 전해봐라이. 통신의 모든 것 슬기로운 통신생활. 네, 안녕하세요. 센TV의 부사 바꿔야 바뀐다. 옆에 보시는 분들이 아마 말은 봤는데 라고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저희는 단 하나의 목적으로 갑니다. 부산은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지 않으면 몰락으로 갈 수 있는 아주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하는 것보다는 알아서 소개를 하실 거예요. 반갑습니다. 저는 해운대을 국회의원을 했던 지금 이제 민주당 해운대을 재송 반여 반수의 지역위원장 맡고 있는 윤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귀여우세요. 아니 처음에 딱 인상 뵀을 때는 좀 약간 가까이 가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또 컨셉이 그러니까 우비를 입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그거 깜짝 한번 놀랐어요. 입고 방송해 보시죠. 그리고 뭐 딱 정확하게 동을 말씀하시네요. 어디 반여, 반송, 반송, 재송. 할 얘기 많은데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옆 동네하고는 또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저희 동네요? 뭐.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영구 구민이자 직업은 변호사고요. 살짝 비밀을 말씀드리자면 더불어민주당 수영구 지역위원장입니다. 합니다. 왜 비밀이에요? 달고는 아니에요. 우리 방송에서 안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통 우리 센TV가 약간 우파 계열로 보수 그렇죠. 채널이라는 알고 계시는 분 많은데 아마 이 방송 나가고 나면 난리가 날 거예요. 센TV가 저희 쪽에서는 많이 알려진 건데 부담스러웠어요. 약간 보수 쪽이라서. 아니 보수 쪽에서 괜히 여기에 나가가지고 본전을 못 찾지 않을까. 저는 한 관점만 가져왔는데 근데 세상 그렇게 안 되었잖아요. 여기 있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영광입니다. 이 방송을 통하여 떠볼까 하는 마음으로 한 건 절대 아니고요. 이게 절친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 마음은 없어요. 저는 오로지 우리 부바바가 잘 되기를 위한 마음과 그리고 부산이 잘 되고 대한민국이 잘 되기 위해서 이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부바가 정말 멋있네요. 이런. 그렇죠. 부바바. 이 센TV가 제안하는 건 부산 경남. 부산 바꿔야 바뀐다. 우리 변호사님이 한번 어떤 주제로 할 건지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죠. 요새 정치권이 많이 시끄러운데요. 그 시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정무수석께서 모 의원에게 다 아는 얘기를 뭐고 주소 이진목수석께서 태용호 최고위원께 공천 개입의 여지가 있는 발언을 했고 태용호 의원의 녹취록을 통해 가지고 널리 알려져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공천 개입으로 2년형 받으셨잖아요. 아주 중대한 범죄라고 볼 여지가 있어서 이진복 수석은 동네 국회의원도 3번 하시고 동네 구청장도 하신 베테랑 정치인이란 말이에요. 이 영향력이면 부산도 주무를 수 있다는 사실 그 위험한 것 때문에 저희가 이 주제를 한 거니까 의원님은 이 주제를 보면서 좀 섬뜩하지 않으셨어요? 원래 예상대로 가고 있다. 어떤 회사님? 윤석열 현 대통령 자체가 검사동식이다 합니까? 일관되고 일사불란한 걸 참 좋아하잖아요. 그 뒤에 국정 운영이 쭉 이준석을 날린다든지 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든지 국민의힘 지도부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제거하는 그런 것들 굉장히 일관되게 자기 길을 가고 있다. 국민들하고 전혀 소통하지 않는. 공천 개입이 상당히 큰 범죄잖아요. 변호사시니까 법적으로 얼마나 큰 범죄입니까?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 되면 안 된다던가 그런 아주 직접적인 공천 개입도 아니고 그냥 무상한 발언을 하셨었어요. 그 발언을 했을 때 현 대통령이신 윤석열 대통령 박용수 특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팀장이셨던 것 같고 당시에 철저하게 조사해서 공천 개입이라고 밝혀냈어요. 그래서 공직선거법 구조 위반으로 해서 그걸로 2년형을 2016년도에 받으셨어요. 2년이라고 하면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이잖아요. 정상이 참작되면
2년 6개월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뭐 집행유예도 나올 엄청나네요. 수 있는 아주 무거운 형량이에요. 물론 우리나라 형이 조금 약하긴 한다는 면이 있긴 하지만 그런 무거운 범죄의 형을 받게 한 그 검사가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런 공천 개입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지금 아니라고는 하지만 정말 이진복 수석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더 크지 않나요? 더 크죠. 왜냐하면 직접적인 표현을 썼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공천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직접적으로 오갔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냥 추정이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진복 수석 개인의 어떠한 발언이지 않을 거고요. 당연히. 우리가 흔히 얘기한 대통령실의 기본적인 방향이었을 거고 그 방향을 수석을 통해서 당에 전달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정무수석이니까 그렇게 당연히 되겠죠. 그러니까 개인의 의견이 아니었을 때 분명하다. 이거는 진짜 대통령실 전체가 위기에 빠지는 거죠. 그 이진복 수석 좀 예전에 좀 아셨죠? 성대모사 해도 될 정도로 너무 닮았어, 너무 닮았어. 해보시죠 성대모사. 그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굉장히 일관됩니다. 태영호 최고가 그 전의 행동과 중간에 이진복 수석을 만나고서 이후의 행동이 그 흐름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거든요. 용산에 원하는 발언들 계속 이렇게 흐름들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개성은 좀 농후하다. 지금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보는가는 모르겠지만 좀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 당의 이제 자율성 이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하고 지금은 이제 범죄적인 행위까지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꼬리 자르기 아닌가. 그러니까 태용호 의원께서 자기가 모두 뒤집어 쓰고 대통령실이나 진복 수석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자기 희생이 아닐까라는 추정도 강히 해봅니다. 이런. 대통령실도 수렁에 빠진 이유가 수렁에 뭐냐면 어째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보통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 책임지는 사람은 이진복 수석밖에 없는 건데 그게 대해서 책임지고 제가 나가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더 상황이 이상하게 그냥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거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라는 거 인정하고 앞으로는 공천에 개입하지 않을 거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국민의힘을 위해서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의 모습 보면 그럴지는 아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타깝다. 아니 그것도 그렇고 참 재밌는 상황인데 태 최고를 용산에서 더 이상 압력넣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그렇죠. 그래, 당연하죠. 왜냐하면 진실을 말해버린 순간에 뭐 완전 이거는 뭐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기는 죽지 않겠다 같이 죽지 않은 그 진실을 문을 열어버리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기자이 근데 너무 당당하긴 했어.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지? 북한 개입설. 용산에서 다 읽고 있는 거죠. 이럴 때 많이 써먹는 게 또 이런 상황에서 공천을 줄 수는 없잖냐. 대신 끝나고 나서 자리 하나 줄게. 나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 북한 대사로. 강민규 변호사님 말씀하실 때 굉장히 좋은 내용이거든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상식적인 정부라면은 왜 그런 문제가 생겼지? 이거 어떻게 고칠까? 이거 시스템적으로 한 발 물러서서 공천 전반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다시 이제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기로 봤을 때 기회일 수 있는데 진실을 계속 묻고 해왔던 이제 정부다 보니까 그것조차도 두려운 거죠. 지금 봤을 때 내년에 부산의 국민의힘의 공천은 전략 공천하는 거하고 여기서는 내부적으로 뭔가가 이렇게 경쟁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민주당 쪽에서 보면은 영입부터 해서 참 많은 건 힘드실 텐데 부산 민주당은 좀 독특한 좀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 대표님께서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국 정당의 유무가 부산에서 민주당이 어느 정도 의석을 과반하느냐 안 하느냐 이 유무가 가장 중요하다. 좋은 선수들을 시민들에게 대비시키느냐 이게 가장 관건이거든요. 그게 가장 첫 번째 이제 원칙이고 두 번째 이제 큰 원칙은 이제 1년 전부터 저희들은 지역위원장이 한 반 정도는 그렇죠. 새로운 분들로 이제 교체가 되었습니다. 행정 경험이 풍부한 구청장 출신 분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힘들이 시너지 낼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지금 이제 필드에서 뛰고 있거든요. 가장 좋은 것은 부산 시민이 민주당 살려줬구나. 그러니까 이런 좋은 분들을 경쟁 시스템에 이을 수 있도록 여기에 현역뿐만 아니고 지도부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제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예. 한국에 1번가 그러면 이제 종로잖아요. 어쨌든 부산에 1번가 그러면 해운대란 말이에요. 해운대이기 때문에 해운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많은데 그렇죠. 최근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여론조 자체는 부산도 그죠 거의 비슷한 만큼 들쑥날쑥하고 뭐 그렇게 할 만큼 있는데 만약에 총선에 있었을 때 18지역구 중에 과연 몇 개 나올지 7에서 9석은 가져와야 되거든요. 7, 8석은 가져와야 되는데 손실들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전제가 되지야 이 논의가
부산만 보는 것이 아니고 불경 전체의 민주당의 지지율이 그대로 좀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좀 만들어야 되고 해운대 입장은 이제 부산을 이제 대변하는데 좀 조심을 하고 있어요. 저 20대 경험을 해보니까 숨어있는 사이 보수. 보수들이 7에서 14% 있더라고요. 제가 통계를 한번 뽑아봤거든요. 알고 있는 여론조사하고는 별개의 관계로 응답하지 않는 청들이 굉장히 저축층에 많다. 특히나 동부산에 많다라고. 저도 우리 동부산 벨트로서 분위기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저희는 조금 다른 게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해요. 그거는 정말 피부로 느낍니다. 대통령 이렇게 안 좋아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지역에서 보통 어르신들은 나라님에 대한 그 싫은 소리 잘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표가 민주당이 오겠거니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안 오십니다. 민주당을 또다시 욕하세요. 대통령을 싫어하는데 민주당도 싫어하죠. 그렇죠. 이 제목도 그냥 부산 바깥에 바뀐다 하면 뭐냐면 나는 최소 7석 이상은 가야 된다라는 지금 이제 동부산 권역에 지금 6명인가요? 그렇죠. 네, 해운대 왜- 동네 그렇죠. 분전까지. 여기서 저는 2-3석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3석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는 딴 데라고 하고. 제가 국회의원 하고 또 국회의원 떨어지고 나서 인간이 된 케이스거든요. 그 전에는 뭐였을까요? 저희들이 그 현재 한 4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 위에는 30년 동안에 그들이 다 가져왔을 때 그들이 얼마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쭉 깔려왔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허물기 위해서라도 반성을 참 많이 했어요. 시장도 우리한테 주고 시의원에 구의원 다 줬고 뭐 국회의원뿐만 아니고 대통령까지 다 줬는데 너희들이 왜 아무것도 하지 못했냐에 대한 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반성하는 시간들을 충분히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동부산뿐만 아니고 부산 전체가 해볼 만하다. 7석이 아니고 우리가 역전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수영은 이게 참 해운대라는 그죠. 팽창하고 있는 원도심과 비교되는 그렇죠. 살아있고 팽창하는 지역이 해운대고요. 수영구는 지역 자체는 살기 좋은 곳이긴 한데 정체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관광객들만 유입이 되지 상업지역도 아니고요. 상업지역이라고 하면 옆에 있는 해운대가죠 다. 광안리를 관광오는 유입되는 인구를 제외하고는 그냥 늘 살던 분들이 사는 계속 고령화되는 새로 아파트가 지어져도 그 어르신들의 자식들만 들어오는 아파트 값이 비싸니까 신규로 들어오는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지역은 아닌 거죠. 그래서 저희 지역만의 힘으로 수영구를 바꿀 수는 없어요. 죄송합니다 주민들께. 제가 제 힘이 엄청 세가지고 바꾸고 싶은데 저희 지역에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부산에서 제일 살기 좋은 지역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살기 좋은 것과 도시의 발전은 약간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도시라는 거는 전 인정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들은 큰 단위에서 저희는 좀 바꿔줘야 돼요. 중앙당에서 대한민국을 바꿔주고 부산에 있는 지방 권력들이 바꿔줘야 되는데 지난번에 저희 지방 권력을 한번 선택을 받았었잖아요. 18년도에 아주 무지막지하게 쓰나미 몰듯이 민주당에 이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제가 이제 지방 권력의 한 축을 담당했다라기보다는 거의 일원이었으니까 말씀드리자면 지방 부산의 민주당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감히 윤석열 검사 정권이 준비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라가 이렇게 위기잖아요. 이 국민의힘 책임이라기보다는 준비되지 않은 검사 정권이 이렇게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단면으로 비추어 보면 2018년도 당시에 부산의 지방 권력 역시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냉엄하게 2022년에 심판받았습니다. 한 번 심판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다시 기회를 주셔야 돼요. 한 권력이 독점하면 변화가 없고 발전이 없습니다. 저희 한 번 뼈저리게 실패한 이 권력들이 두 번째는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부산 바꿔야 바뀐다. 부산은 주민이 주인되는 정당으로 바뀌자! 저희들은 차분하게 하나하나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지혜를 우리 모두의 것을 만드는 작업을 하나하나 하고 있으며 꼭 저희들을 믿고 같이 함께 생활 속에서 행보를 해주시면 더 나은 부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시민이 바꾸는 부산, 우리가 바꿉시다. 나 당신 마음에 안 들어, 바꿀 거야 라는 얘기도 하십시오. 그래야지 잘합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 그런 거 잘하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려고 저희 센TV에 협찬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가덕 신공항 건립과 2030 부산 엑스포 성공 유치를 위해서 BNK 부산은행이 함께합니다.